자, 다 됐죠? 한번 펴보시고 2025년 5월 고3 전국연합이고 1등급 비율은 4.6%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 살짝 어려운 편이었고 2등급 비율은 15.5%, 3등급에 32.5% 나왔네요. 2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거의 마지막이지 이제? 토요일이 모의고사 풀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잘 풀어오시고 이제 안 풀어져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그지? 자 해봅시다. 21번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얘는 어려운 건 아니었고 여기 보시면 그 지구의 궤도를 달이 수정했다 그랬거든. 달이 지구 궤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덕분에 This has produced a relatively stable climate on Earth. 지구에서 어떤 안정적인 기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달의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 달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달 덕분에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건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자, 그 다음 22번은 5번이니까 넘어가고 23번은 약간 시의성이 있는 주제인데 그 쿠팡 알아? 쿠팡? 쿠팡 알죠? 쿠팡 본사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쿠팡 본사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 어디 있어? 뉴욕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걔네가. 미국에 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에 가면 법인세가 0%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라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의 본사가 거기 건물,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있거든? 그 컨테이너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의 본사가 어쨌든 법적으로 입주해 있어.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법인세가 없는 지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쿠팡 본사도 미국에 법인세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괜찮은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쿠팡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 돈 벌잖아?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법인세 없는 지역에다가 본사를 설립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근무한 사람은 없고 당연히 실질적인 본사는 서울에 있겠지? 조세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다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랑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회사를 타겟팅해서 입법을 하는 거다. 이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 항변하는 회사의 어떤 갈등 관계를 나타낸 글이죠. 정부는 당연히 이제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회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서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이상한 곳에다 본사를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뭐 파나마 이런 국가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서류상으로만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 그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매출 뭐 60% 이상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면 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입법을 했다고 쳐봐. 강제로 징수했다는 거죠. 어떻게? 법을 바꿔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부당해. 이 법은 누가 봐도 우리 회사 하나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겠지. 그 과정을 나타낸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낸 글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가치평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Tax and Regulate Multinational Companies 이런 회사들을 규제하고 조세를 부과하려는 것의 어려움. 그래서 그냥 어려움까지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푸시면 되겠고 자 24번 보시면 얘도 제목치고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줄에 time denial 이란 말이 있고 그러면 time denial은 is rated as perhaps the most common and forgivable form of what might be called a chronophobia. 그럼 얘는 time denial이 chronophobia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phobia는 공포증을 얘기합니다. 공포증, 고소공포증 이런 거 할 때 phobia라는 말을 쓰거든. 시간에 대한 공포증의 한 형태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다른 형태들이 있어요. That work together with the less harmful kind to create prevalent, stubborn, and dangerous temporal illiteracy. 이건 빼고 이 temporal illiteracy라는 단어를 한번 봐보자고. illiteracy가 얘가
문맹이란 뜻입니다. 시간적 문맹을 만들어낸대.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들 6개 대륙 다 특정할 수 있어요? 못해? 당연히 할 수 있지. 남미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아프리카 위치 못 찾는 사람 없단 말이야. 이 정도는 상식의 영역이라고. 21세기에서 누군가 어떤 교육받은 성인이 대륙을 특정해내지 못하면 우린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반면에 우리는 편안하다. 어떤 확산된 무지에 대해서 anything but the most superficial highlights from the planet's long history. 이 우리 지구의 긴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대요. 무슨 말이지? 현 지도에서 대륙을 측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 뭔가 큰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 역사에 대해서 뭔가를 모르는 거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대. 대부분의 인간들이 have no sense of temporal proportion. 이런 시간적 비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The duration of great chapters in Earth's history, the rate of change during previous intervals, environmental instability. 우리 지구의 과거 모습, 과거 시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종으로서 우리는 childlike disinterest, 마치 아이와 같은 불흥미가 있다. 그러니까 흥미가 없다야. 아이처럼 흥미를 안 가진다. 어디에? 그 다음에 partial disbelief, 심지어 부분적인 불신마저 있어. In the time before our appearance, 우리가 등장하기 전의 시간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 지구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있었단 말이야. 그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우린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전혀 신경 안 써. 우리는 현 시점에 21세기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이 상당히 교육 못 받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지만 과거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가지고는 별로 뭐라 안 한다. 편안하다. 당연히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목 찾아보시면 1번 보면 Awareness of Planetary Time, a must for survival skill. 이게 생존의 필수 기술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다라고 해서 끝난 거지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안 돼. 2번 Our temporal blindness to the vast history of the earth. 지구의 이 엄청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간적 눈 가림. 얘가 답이겠고요. 대부분 1번, 2번 고민하다 2번 골랐을 겁니다. 네, 1번에 이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 가보자고. 자, 29번은 답 5번인데 왜 5번인지 보면 여기 소댓부터 보자고. 소댓이 접속사니까 뒤에 새로운 문장이 하나 와야 되는 거잖아. 소댓 뒤에. Only the signals. 시그널이 주어예요. From subject's brain in response to stimuli and the scanner. 이거 동사 자리지 그러면. 뒤에 동사 없잖아. 얘가 동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come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전환되면 됩니다. 또는 came이냐? come일 것 같아. come이겠네. 그치? 동사가 없다는 단서 이용해서 coming을 come으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볼 건데 얘가 조금 어렵더라. 30번이 좀 어려워요. 얘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해보자. 우리는 we are attuned to the world by being in a mood. The world is this close to us through our moods, but it also influences these moods. 그럼 요 이시 뭔지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단수 명사로 world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세상일 겁니다. 이 두 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다시. 세상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공개된다. 세상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공개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놈이 있고 세상이 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관찰할 때 여기 감정이라는 렌즈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자, 근데 동시에 세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관찰할 때 감정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세상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 사실은 화살표가 양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랑 감정은 하나일 거니까 사실상.
This is relevant to the claim. 자, 이건 어떤 주장과 관련이 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주장이 얘랑 똑같은 말이면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나오는 문장. Mood is scaffolded by the environment. 감정은 환경에 의해 형성된대. 세상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랑 같은 말이죠. 그럼 relevant는 문제가 없어. 앞뒤로 같은 주장이니까. Where 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affective states. 같은 말이고. In one type of affective scaffolding, one can experimentally incorporate parts of the world. In the sense that one undergoes certain moods. 길게 나오는데 하나의 유형에서 우리는 실험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세상을. 세상을 포함시킨다? 뭐 세상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뭐 incorporate? 그러면 배제시킨다가 들어갔을 때 괜찮은지를 살펴보면 되겠지. 어휘 문제는 항상 반의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배제시켰을 때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그럼 일단 incorporate은 괜찮다고 간주를 해보자. 세모 정도로 두자.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이러한 경우에 the way that the world appears is directly dependent. 그럼 설마 이게 indirectly dependent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지금 30번 문제를 풀 때 계속 같은 논리를 쓰고 있어요. 모르겠으면 반의어를 넣어봐. 반의어를 넣었을 때 너무 아니잖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directly dependent인지 partially dependent인지 몰라요. 정비례 관계인지 그냥 방향만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반비례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얘는 괜찮다고 본다. 자, 그 다음에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당신들이 1학년 때 저기 단어장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 여기 있을 수 있어. 저 단어장에 있었다?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저 단어를. 내가 몰랐거든? 그래서 한번 개쪽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전 학생이 물어봤거든? 이거 선생님도 모른다를 이렇게 시험에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거 무슨 뜻이죠? 멜랑콜릭? 이거 우울하다라는 뜻이에요. 쓸 필요 없어. 안 중요해. 우울하냐? 자, 내가 우울할 때 It is not just that I feel as though the world is gray. 잘 봐봐. 세상이 회색이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에 when I'm 내가 우울할 때 the world is gray.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우울하잖아? 그러면 세상이 회색으로 보임뿐만 아니라 뭐래? 플러스 세상이 실제로 회색이래.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얘가 얘랑 무슨 관련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거든. 세상이 회색이다. 그에 따라서 내 기분이 우울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고리잖아. 세상이 감정에 영향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울하니까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에 거랑 같은 말이죠. 내가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우울하다는 감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회색으로 보여. 이거는 이거야.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 얘기고요. 반면에 동시에 세상이 회색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거다. 세상이 내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는 presupposes the presence of a distinction between what is out there and what is in here. 이런 상태는 전제한다. 존재를 구분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간의 단절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단절이 돼 있어요? 단절 안 돼 있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통합돼 있다가 이 글의 요지란 말이야. 그러면 distinction이 존재한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distinction이 없어야 되지. 이게 반대말인 lack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겁니다. 얘랑 얘가 같은 말로 읽혀야만 했어. 이게 실제 같은 말이거든, 이게. 근데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치환해서 읽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 어려웠지만 결국엔 외부와 내부 사이의 distinction, 구분이 없어진다. 없음을 전제로 한다. 라고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볼게요. 얘는 되게 쉽거든, 31번은.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Public sphere. 공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Private people come together as a public. 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적인 공간이다. 뭐 저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 양반은 private sphere를 되게 높게 평가한대. 높게 평가한다. 자, 그리고 이런 높은 평가는 contradicts that of the ancients. 과거의 평가를 반박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성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만의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public sphere와 그 가치가 같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옛날에 순서삽입 문제 풀 때 한번 썼던 단서인데요. 이렇게 it이 연달아 나오잖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얘는 다 동일한 걸 지칭합니다. 그래야겠지, 문맥상. 이것은이라고 했는데 그 이것들이 다르면 조금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잖아. 보통 같은 걸 지칭을 할 거야. 얘랑 얘를 읽었을 때 얘가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퍼블릭과 동등한 가치가 있대. 그럼 it은 퍼블릭이 아니잖아. 여기서 it이 프라이빗이다라고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걸 프라이빗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웬만하면 it은 동일하다는 논리에 따라서 얘도 프라이빗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양반이 설명하기로 public sphere는 has a complementary relation to this private sphere. 이러한 private sphere의 어떤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로부터 public이 is public as the bearers of the public sphere is recruited. 그로부터 public이 만들어진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가 선행사잖아. 이걸 명사로 잡으세요. private sphere를 명사로 잡은 다음에 from which 관계사절을 일단 분리를 해보는 거야. From which the public is recruited.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public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private로부터 온다. private에서 public이 선택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양반은 private sphere를 waiting room, 대기실로 생각을 한대. private sphere는 대기실이네요. 대기실이야. 자, 어떤 대기실이냐? In which people develop the consciousness that enables them to step out in public. 퍼블릭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대기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만큼의 내용은 사실 문제 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므로 프라이빗은 빈칸이다. 사람을 빈칸한다. 이렇게 되겠네. 프라이빗은 사람을 빈칸한다. 프라이빗 스피어가 뭐라 그랬어? 웨이팅 룸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준비시켜준 역할 한다 그랬죠. 여기 들어갈 말이 준비시켜준다요. 요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개인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내공을 갈고 닦고 준비한 다음에 퍼블릭 스피어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시킨다라는 키워드 잡으면 여기 qualifies라는 말이랑 연결해서 2번 고를 수 있겠지. 준비시킨다,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굳이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자, 32번 가보시면. 자, 얘는, 뭐 적당한 난이도의 그림입니다.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어떤 관점이 있다. Rejects the idea that culture can be owned.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척하는 견해가 있다. 그래,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척하니까 얘는 문화가 소유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양반들이겠네. 이러한 견해는 어떤 이 중국인에 의해서 이제 예시가 들어섰어. 뭐 인도에 갔고 부디스트 manuscript를 샀대요. It was embraced by Arab and Persian scholars who translated Greek philosophy. 여기도 연속해서 it이 나오기 때문에 이 뭔지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근데 it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앞문장의 traveler는 아닌 것 같고 저건 사람이니까 사람을 it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manuscript는 복수형이었기 때문에 저건 it으로 못 받을 것 같고 더 올라가 보면 this view 얘를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견해는 어떤 견해? 문화가 소유될 수 없다는 견해 이거야. 문화는
소유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견해가 이렇게 됐대.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 이게 뭐 관행처럼 연습되었다. 뭐 이런 얘기. Culture for these figures. 이런 사람들에게 문화는 is made not only from the resources of one community, but also from encounters with other cultures. Not only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얘기고 당연히 B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 A뿐만 아니라 but also B, B도라는 얘기잖아. 얘를 강조하는 거야. A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문화는 어디로부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한 공동체의 자원으로부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게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Encounters with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문화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 문화를 내가 빌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It is crafted not only from the lived experience of individual. 어떤 개인들의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but also from borrowed form. 빌려진 형태와 아이디어로부터 만들어진다. When seen through the lens of culture as property. 자, 어떤 렌즈를 통해 보면 문화가 소유, 재산이라는 견해에서 보면 이 견해는 그러면 여기서 반박된 이 the idea에 해당하겠죠. 지금 필자의 반대 생각인 거야, 이거는. 그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 문화는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는 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다. 문화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서 빌려와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화를 소유물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These figures might appear to be unwelcome visitors. 이 양반들 어떻게 보여?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처럼 보여. 심지어 도둑처럼 보여. 왜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화는 소유물입니다. 문화는 내 거야. 남이 와가지고 내 문화를 복제해 가면 이거 훔쳐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선.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문화가 소유의 대상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뭔가를 따라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문화를 얘가 무단으로 복제해가는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they pursued their work with humility and dedication because they understood. 그들이 빈칸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they knew that false ideas of property and ownership impose limits and constraints. 잘못된 생각, 소유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한계와 제약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들어갈 만한 필자의 주장 그냥 다시 쓰면 되겠네. 1번부터 넣어볼까요? 우리가 직접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1번 보시면 culture evolves through circulation. 문화는 순환을 통해 발달한다. 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이 circulation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circulation이 encounter이랑 같은 말인가요? 순환하다가 만나다, 상호작용하다랑 같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말은 맞는 것 같아. 해석에 따라 1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borrowing undermines cultural identity. 빌려오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저해한다. 얘는 이제 반대지. 얘는 확실히 아니야. 얘는 반대말이야. Culture belongs to the people born in it. 문화는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이거 문화 소유주의라는 뜻이잖아, 이거. 문화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야, 아니야. Ownership of culture ensures its preservation. 문화를 소유하는 것이 그 보존을 보장한다. 이것도 문화 소유가 좋다고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문화적 그 경계면은 promote art 이거 전혀 아니죠. 1번입니다. 저 circulation을 encounter랑 같은 말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는 1번. 자, 33번으로 가보자고. 얘는 함정이 있어요.
온라인이란 말이 2번 나오거든. 그 2개를 똑같이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온라인이란 표현이 2번 있는데 온라인 해석이 달라야 돼 이거는. 왜 그런지 보자. An expense that reinforces the honesty of a signal. 어떤 신호의 정직함을 강화하는 비용은 잠재적인 명성 비용이다. 예? 시그널의 정직함을 강화하는 비용은 잠재적인 명성 비용이래. 내가 단어 한 개도 안 빼고 다 해석했는데 이해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이해 안 된다. 예를 봐야 돼. 예를 들어, a signal might be considered costly. 어떤 신호가 비싸다고 간주될 수 있어. 언제? When there's greater risk. 더 큰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위험? That a dishonest signal will receive as a penalty as a result. 정직하지 않은 놈이 페널티로 받을 위험이 클 때 우리는 시그널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에 따라서 내가 손해볼 게 많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평가한다, 없다고 평가한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신빙성이 높다. 거짓말했을 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요인이 많겠죠. 거짓말을 했다가 손해를 크게 보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웬만한 거짓말 안 할 거라고. 반면에 거짓말을 해도 그에 따른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의 전형적인 예시가 이런 거다. 혹시 경찰서 끌려가본 사람 있나 여기? 없죠? 경찰서 끌려가본 사람 없을 거야. 경찰서에서 경찰관한테 거짓말했어. 손해가 큰 상황이에요? 적은 상황이에요? 사실 안 큽니다. 거짓말 해도 돼. 아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근데 판사 앞에서 증인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감옥 가요, 그러면.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경찰관한테 얘기한 거를 조서로 작성해 놓은 걸 믿겠어? 자기 눈앞에서 증인 선서하고 얘기한 걸 믿겠어?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믿겠죠? 왜? 이거는 거짓말했을 때 손해가 크거든. 위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했을 때 손해가 크다? 따라서 웬만하면 이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서에 기록된 거는 이건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요게 여기서 나온 얘기야. 이거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얘기. The most powerful signals in nature aren't directed one-to-one.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1대1이 아니다. 색깔이 칠해진 이 독 있는 저 뭐야 저거? 프로그가 뭐지? 개구리. 그래. 개구리라든지 또는 이런 저 앵무새 꼬리 이런 것들은 모두가 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갑자기 좀 다른 주제로 새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짓말하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The more witnesses a signal. 많은 사람이 시그널을 볼수록 the higher the risk is for a dishonest signaler.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정직하지 않은 시그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그래? 이 앞부분이랑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 흥미롭게도 arrival of 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 소통의 도착은 is limiting this reputational risk. 이러한 명성의 손해를 줄여주고 있다. Theoretically, reducing the impact of communicator signal. 이론적으로 이 사람의 시그널의 영향을 줄여준대. 근데 잘 보시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특히 타겟팅된 온라인 광고라고 했어요. 나만을 위한 광고 있지.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들어오는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나만을 위한 광고. 이런 경우에는 나만 보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손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계속 가보자. 약간 물음표인 상태로. 자, 이 양반 뭐라고 얘기하냐면 in communications, targeting break signaling. 타겟팅을 하면 즉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 아이디어의 신빙성이 약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 네가 광고를 보면
너만을 특정한 광고를 보면, 너만을 위한 광고를 보면 it's more like a cold call.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보다? 퍼블릭 메시지보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나만을 위한 광고잖아. 나한테만 보여준 광고예요. 그럼 회사가 거짓말 했더라도 손해가 있어 없어? 그냥 내가 구매 안 한다 해서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네가 네이버 메인에다가 허위 광고를 걸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 메인에 걸려 있으면 얘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요 뼈대에 다시 맞춰보자고. 거짓말했을 때 손해가 크면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에 거짓말했을 때 손해가 적으면, 즉 나만을 위한 광고였다면 어차피 걸려도 나한테 안 팔고 그만인 그런 상황이라면 우린 이런 광고의 신빙성을 적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만을 타겟팅한 광고는 거기에 대해서 너가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It doesn't carry same credible information. 같은 정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 seller's intentions because it's free of reputational cost. 너만을 위한 광고였기 때문에 명성 비용이 없어요. 그냥 네가 안 사면 그만인 거야. 매출 하나 떨어지고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기한 대로 네이버 메인에다 허위 광고를 걸었다 걸렸어. 회사 망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광고는 진실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It may be no surprise that deceptive sellers, 이 사기꾼들이 have far more success online than through more public communication channels. 사기꾼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둔대. 어디보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채널보다. 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사기꾼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 사기를 온라인에서 더 많이 친다. 내지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는 사기에 조금 더 잘 속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랑 온라인 중에 어느 쪽이 파급력이 커요? 온라인이 큰가? 퍼블릭한 채널보다, more 퍼블릭보다 온라인에서 사기꾼들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온라인 공간은 요 위에 온라인이었다면 나만을 타겟팅하는 1대1 맞춤 광고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온라인이 그냥 네이버 메인일 수도 있는 거야. TV 채널에 방영하는 거랑 네이버 메인이랑. 이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에 거는 게 비용이 더 높겠죠. 명성 비용이 높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같은 말로 이어지나요? 온라인에서 거짓말했을 때 손해가 커요, 작아요? 이게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지. 이 온라인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중매체로서의 온라인이냐? 아니면 1대1로 대응시켜준 나만을 위한 맞춤 광고라는 의미에서의 온라인이냐? 근데 문맥상 보면 온라인은 지금 명성 비용이 낮은 경우였어. 따라서 이때 소비자들은 여기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기 나오는 온라인은 위에 나왔던 온라인이랑 반대말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사기꾼이 성공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샀다는 거잖아, 그거를. 사람들이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해서 제품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온라인이 여기 온라인이랑 같은 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TV 프로그램 얘기하는 겁니다. TV보다는 네이버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걸려있는 광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신빙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걔네가 거기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우린 다 속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가보시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often it's not just about seeing the message. 메시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회사 입장에서 이게 거짓말이면 손해가 막대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 예시가 네이버로 나온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요거는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34번을 볼 건데 34번은 어려웠어요. 34번은 그냥 어려운 문제였고 이거는 정답의 근거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거야. 얘가 정답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 누군가가 recounts their story of some tragedy, 어떤 비극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참 동감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 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래? 야, 유감이다. 아니, 일단 유감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사실 내가 키우던 물고기가 죽은 적이 있어. 그래서 변기에 내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공감하는 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Through identification, 이런 특정을 통해서 the object of the emotional response, 이 감정적인 반응의 객체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전환됐대. 자, 무슨 말이야? 강아지 이름은 쟤예요. 쟤의 강아지가 죽었대. 근데 마치 이거를 내 강아지가 죽은 것처럼 이입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감의 정의이잖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 자, 근데 필자 뭐라 그래요? 그러한 identification은 empathy가 아니다. 이건 공감이 아니래. 우리 생각이랑은 좀 달라요. 우린 이게 공감의 정의라고 생각하거든? 얘는 아니래.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은 공감이 아니래요. empathy가 아니다. 왜? 이것은 not a genuine instance of sharing in the emotional response of the other.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을 공유하는 이 진정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simple projection of the self onto the other.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를 이입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감이 아니래. 솔직히 이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공감이거든. 제 강아지 죽었대? 유감이네. 야, 우리 강아지는 옛날에 죽은 적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공감이에요. 얘는 아니래. 어쨌든 필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It is merely one's own imagined or remembered emotional response. 이것은 단지 나의,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다. 상상되거나 기억된. 물고기가 죽은 사례를 갖고 왔으면 상상하는 거겠지. 우리 집 강아지가 죽은 사례를 얘기하는 거면 기억된 거일 겁니다. 어쨌든 제가 겪는 비극에 대해서 나를 이 사람 자리에 집어넣는 것은 지금 공감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There's a forgetting that it is not you but the other who is in the situation. 자, 뭘 잊어버린 거야? 네가 아니고 제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아니래요. What happens in the case of empathy? 자, 그럼 여기를 잘 봐야 돼. 공감의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필자는 이만큼 뭐라 그랬어? 이거는 공감 아니라 그랬죠.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은 공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문장에서 야, 진짜 공감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의 반대말을 빈칸에 넣으면 풀리는 거야. 요게 이해가 되나? 이게 숨겨져 있거든, 지금 단서가. In the case of real empathy라고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되게 쉬웠을 거야. real이란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아, 맞아, 위에 게 가짜였지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되게 쉬웠을 건데 의도적으로 필자가 그거 뺀 겁니다. 어렵게 만들려고 뺀 거야. 공감 아님? 이게 진짜 공감. 자, 공감은 attempt to appreciate a situation from another's point of view.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하나씩 넣어볼 수밖에 없어. Despite having no background knowledge of this. 배경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는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겠지? 얘랑 반대말이 구성돼야 돼. 위에 동그라미랑 이 밑줄에 있는 문장은 반대말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배경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를 넣으려면 저 위에 배경 지식이 있다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 그래서 1번 안 돼.
by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in the same situation. 네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함으로써는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안 되는 겁니다. With a focus of hiding our negative emotional responses.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숨기려는 집중을 가지고, 그럼 여기는 안 숨기려는 집중을 가지고라는 말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말 없었죠. 얘도 안 돼. Without losing sight of this being experienced by the other. 이 일은 저놈이 경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비극은 쟤의 비극임을 잊지 않은 채로 공감하는 게 진짜 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나한테 대입시킨다 그랬잖아. 완전히 나한테 대입시켜버려서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럼 들어갈 말은 쟤의 비극임을 기억하는 채로 공감하는 게 진짜 공감이다. 반대말 4번입니다. 4번이고요. 5번은 through finding the overlapping areas between me and the other. 그 공통되는 영역을 찾으면서, 그럼 여기는 공통된 영역을 안 찾으면서 하라 그랬어? 그런 얘기 없었죠. 그래서 이 글이 사실 읽고 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엠패티에 저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나면 되게 쉽게 풀려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 이 위에 거, 이게 다 가짜 공감이었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 얘의 반대말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였을 거야, 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앞에 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건 공감이 아니고 진짜 공감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쉬웠겠지. 요거 이해가 되나? 요런 로직입니다. 여기 풀 수 있지? 자, 35번은 3번이니까 넘어가시고요. 36번 가보자. 얘는 쉬움. 이번엔 순서 쉬워요. 36, 7 다 쉽게 나왔고 삽입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40번도 바로 풀 수 있게 나왔고.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이제 6시 반 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36번 보시면 Flowering plants and bees are not strict mutualists. mutualist가 서로 돕는 놈들, 뭐라 그러지? 공생관계라 그러나? 공생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꽃이랑 벌은 엄격한 공생관계가 아니다. 꽃은 don't want to give up all their precious pollen. 그들의 이 귀중한 꽃가루를 다 주긴 싫어. 누구에게? 원하지 않는 벌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벌에게도. 엄격한 공생관계가 되려면 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필자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그거 뭐 생명과학에서 배우겠지. 근데 어쨌든 필자는 이게 엄격한 공생관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A 괜찮아요. 대신에 그들은 벌을 속인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잖아. 인스테드가 나온다는 거는 주어가 동일한 채로 부정, 긍정이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석상 이게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근데 뒤에 보면 그들은 벌을 속이다. 일단 이 그들은 무조건 꽃이겠지. 이거 문제가 없지. 이건 꽃이야. 자, 꽃이 속인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꽃이 A를 하지 않고 대신 B를 한다. 이 문장이잖아. B를 한다 부분이 속인다요. 그럼 앞에는 꽃이 뭔가를 안 함을 찾아야 돼. 꽃이 뭐를 안 한다. 주어진 문장에서 꽃이 뭐 안 한다고 얘기한 적 없죠.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 안 한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 공유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공유 안 하고 싶어 한다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는 인스타 단절이라고 볼 수 있죠. 안 돼. 근데 우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 A 앞에 뭐가 와야 되는지를 이미 알아버렸어. 꽃이 뭐뭐 하지 않는다 찾아서 앞에 두면 돼요. B. A small fraction of flowers' pollen grains must make their way to other flowers to ultimately produce seeds and foster a new generation of plants. 얘는 뭐 특별히 단절되는 것도 없고 뭐 꽃가루가 다른 꽃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 별 문제 없어 보여. 얘는 어때요? 이러한 차이 없죠? 이러한 차이 없어. 그럼 일단 B 거의 다 읽었으니까 더 가보자고. 이만큼은 꽃 얘기였고요. 벌은 반면에 would like to collect all the pollen. 벌은 모든 꽃가루를 다 가지고 싶어 한다. 꽃은 다 주기 싫어한다. 벌은 다 가지고 싶어 한다. 꽃이 뭐뭐 안 한다라는 얘기 있어요? B가 첫 선지야.
B 다음 A 돼요? 안 되지. 답은 BCA. 저 difference가 꽃이랑 벌의 입장 차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얘네들이 offer no food to bee pollination이라고 했잖아. 꽃이 뭔가를 안 한다가 여기 있는 거야. 꽃이 뭔가를 안 한대. 대신에 꽃은 속인대. C랑 A가 붙는다. C, A 붙는 거는 확인 안 했어도 돼요. 어차피 B가 첫 선지고 B 다음에 A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죠. 그래서 B, C, A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37번 가봅시다. 얘는 네,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A에다 X 친 사람. A가 X라고 본 사람 있나? 있을 텐데 분명히. 없을 리가 없는데. A, X라고 봤을 수도 있고 세모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A를 세모라고 봤어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보자. 우정은 그 은행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그 은행의 역설이 뭐냐면 나오는 것처럼 네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아주 박살난 상태면 그리고 대출이 필요한 상태면 대출 받기가 쉬워 어려워? 내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대출 안 주지. 자 근데 내가 통장에 한 1,000억이 있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야. 1,000억이 있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2천만 원 대출하려고 할 때 서로 내 돈 가져가세요 하고 난리를 치겠죠 은행들이. 이게 역설인 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돈이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여기저기서 내 돈 갖다 쓰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게 역설이야. 네가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은행은 너한테 안 줄 거고요. 반면에 사건이 잘 발생, 그러니까 매출 잘 나오고 내가 좀 잘 살고 있어. 돈 많아. 그러면 Bank is only too happy to offer you funds. 너에게 돈을 못 줘서 안달이다. 역설이죠. Why would a non-relative come to your aid with a greatly reduced chance of being paid back the favor? 이거 있잖아. 은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은행이 친척이에요? 친척 아니지. 그 다음에 여기서 non-relative라고 해서 친척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은행일 수 있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 non-relative가 은행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너한테 돈을 주고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야, 왜 은행이 네 친척도 아닌데 현저하게 상환될 가능성이 낮은 도움을 줄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나? 봐봐. 은행은 네가 돈 없어 보이면 돈 안 빌려줘. 은행 입장에서 친척도 아닌데 왜 못 받을 돈을 빌려주겠어? 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세모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X가 아닐 수도 있거든. X라고 보기에 조금 부족해요. 명확하게 끊어지는 게 없어. The favor는 이제 돈 돌려받는 거니까 괜찮고. So if a friend falls seriously ill, rather than abandoning them to find someone else with whom to engage in reciprocal altruism.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얘는 괜찮거든? A friend는 괜찮다? 근데 얘가 안 괜찮아. 요게 안 나왔어, 아직. 그치? friend가 복수인 형태로 나온 적이 없다. 얘는 단전. 여기서 단전. 얘는 어때요? 이러한 같은 역학관계는 또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어떤 상호 호혜주의에 있어서 우리의 선조 생활에. 우리 선조들의 세상에서 상호 호혜주의 관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A를 세모로 두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X가 하나 남으면 X 잡아가지고 그 X 앞에 뭐 오는지 찾아서 연결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한 방에 된단 말이야, 여기서. B 앞에 뭐가 있어야 돼? B 앞에 friend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지. 또는 사람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겠어? friends. 이렇게 하면 단절 해결되죠. 그럼 A, B가 붙어 이게. A, B 붙으면 답은 반드시 CAB예요. A, B, C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짓을 하기 위해서
A를 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조금 확장해서 X를 치고자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어. 특히 A에서 많이 그래요. A에서 웬만하면 X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압박이 있거든, 머릿속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면 A를 X로 안 뒀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A의 범위를 X로 이렇게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명확하게 끊어질 때만 X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C, A, B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대부분의 역사에서 과학은 비밀스러웠다. 그리고 마법이랑 똑같았다. 뭐 그래요. 근데 반면에 현대과학은 관찰, 해석, 행동을 통합한다. 그 다음에 지식을 집단화한다. 제도화한다. 실험실, 센터, 뭐 과목 등등에서. 그래? 집합으로서 과학은 policies itself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가 그럼 동사란 말이야? 폴리스를 동사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체포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폴리시. 그건 다른 단어예요. 폴리스, 경찰 이거 있잖아. 이거 동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합당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경찰이 뭐 하는 양반들이죠? 경찰 단속하고 체포 아니라니까? 체포 아니야.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이거 규제한다라는 동사예요. 폴리스가 동사로 쓰이면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은 스스로를 규제한다. 자, 실제로 보시면 2018년에 중국인 과학자 이 양반이 birth of twin girls with edited genomes. 유전자를 조작해서 쌍둥이를 만들어냈대. 그리고 나서 storm of disapproval.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대요. 이게 자기 규제인 거야. 과학은 집단 학문이기 때문에 한 놈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연구자들이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건다고. 인간을 복제하는 게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야 아저씨 이거 중국인 아저씨 그거 넘어간 것 같아. 그 중국인 그럼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규제를 한 거예요. 이게 집합적 성질의 이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았어? 진짜 너무 중국스러운 행동이어서 어떻게 사람을 복제해? 그치? 야 이거 약간 나락감지. 뭐 어쨌든 가보자고. 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거는 연구윤리 위반이에요라고 개인세이를 놨다. This open and collective nature was understood early in the history of modern science. 이러한 열려있고 집합적인 성질은 현대과학의 초기로부터 이해됐다. 자, 이 양반은 arguing and free and ingenious exchange of reasons of our particular sentiment is best method of discovering truth. 자, 그러면 뼈대만 보자. exchange가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컬렉티브한 과학의 성질은 좋다라고 평가한 거야. 뼈대만 남기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한테 겐세이를 놓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과학을, 사실을 또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최고다.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글이 한 덩어리예요. 싹 다. 현대과학의 집합적인 특성, 집단적인 특성, 이거 딱 한 가지 얘기한 거야. 현대과학의 집단적 특성. 자, 이 얘기하다 5번에 갑자기 헛소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과학은 더 집단적으로 보인다.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약간 다른 말 같아, 아예. 여태까지 얘기했던 과학은 집단적인 특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냥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과학은 집단적으로 보인대요. 근데 그 앞에 심지어 뭐가 있어? 벗이 있어. 이거 무조건 단절인 거야, 이거는. 벗이 없었어도 이상한 문장이고 벗이 있으니까 이거는 적어도 벗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서. 그치? 얘랑 얘가 반대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 뒤에 벗이 나오려면 이해한 거 같지? 자, 이 뒤에 벗이 나오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하지만 집합적인 성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뒤에.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야. 위에 가보시면.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은 is often missed. 놓쳐진다. 개인 천재들의 이야기에서. 뭐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양반들. 아, 현대과학은 집단적 특성이 있어. 하지만 이 집단적 특성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급의 이런 천재 레벨로 가면 뭔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집단적으로 E는 MC 제곱을 만들었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뉴턴이 지 혼자 중력 법칙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 전에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그 사람이 낸 것 뿐인데 우린 대부분 그냥 뉴턴이 혼자 천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과학은 집단적으로 보인다. 서로에게 의존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뉴턴 이전에 어떤 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고 이걸 잘 모으고 가다듬어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내놓은 게 뉴턴의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랑 반전관계에 있어서 5번 집어넣으면 힘든데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9번. 거의 다 했다. 여기 이제 내가 알기로 대부분 이과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야. 문과 많구나, 여기는. 문과가 많네. 문과 특징이 뭐죠?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좀 보이잖아. 문과 특. 말이 많아. 문돌이들이 말이 많아, 기본적으로. 난 아니야라고. 그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문돌이들이 얘가 좀 가벼워요. 왜 가벼운지 생각을 해봐.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은 정답이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윤리와 사상 때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학설이 맞다고 했어요? 성선설이 맞다고 했어요? 결론 없지. 성학설은 이러한 놈들이 있고 성선설은 이러한 놈들이 있다. 결론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책에. 합의가 없어. 그래서 주둥아리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 문과는. 이과는 어때요? 공식이 있으면 끝이야, 그냥 거기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가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 뭐 일반 물리학, 뭐 미적분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일반 물리학은 어떤 교수가 가르쳐도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책으로 배우더라도 얘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교수는 없어. 그치? 자, 근데 사회과학에서 특정 현상에 대해서 아노미 이론이라고 들어봤나, 혹시? 뭐 그런 거 들어봤죠, 사회분야에서? 어떤 이론을 활용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A 교수는 이거 A 이론에 따라 보는 게 맞아라고 얘기할 거고 B 교수는 이거 B 이론에 따라 보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모두 갈릴 거야, 얘기가. 이게 사회과학의 본질이거든. 그걸 지적하는 그림입니다. 가보시면 사회과학자들은 동의를 못해요. 누구보다? 자연과학자들보다. 말이 많아, 사회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은, 물리학을 연구한 양반들은 빡세게 논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충분한 합의가 있어요. 그 학자들 사이에서. 적어도 뭐에 대해서는 Introductory Physics Textbook. 1학년 수준의 물리학 교재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없다. 적어도 학부 수준까지는 이 양반들이 합의를 하는 거야. 학부 수준까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건 뭐 대학원 가서 뭐 더 보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 애들한테 가르칠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자연과학은. With authority, the basic knowledge that is accepted by the field. 어떤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100% 일치가 돼 있다. There are benefits to stressing what divides us. 우리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나누는 걸 강조하는 것에, 강조래. 이게, 그래. 강조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스트레스가 동사로 쓰이면 강조하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직접 문장에서 자연과학자들은 합의를 했다며. 교과서에 합의했다며.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이죠. 이거 안 맞지? 위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반면에 Introductory Social Science Text, 어떤 사회학 개론, 이런 교과서는 often describe their subjects as series of competing perspectives. 애초에 이거 논쟁하는 과목이야라는 걸 전제로 책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회과학 얘기죠. 견해가 나눠졌다는 건 사회과학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사회과학으로 바로 뒤집어 써야 돼요.
이 글은 저 필드까지 딱 자연과학 나오고 이만큼 다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2번이고, 자, 40번 보시면, 자, 가보자. 하나의 실험에서 the subjects were more likely to produce A responses when they were given a delay to respond. 이거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그들이 딜레이가 있을 때 빈칸한 답을 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금 잘 보니까 false, consistent, untruthful, sincere, unfavorable. 얘는 얘랑 같은 말이고요. consistent는 sincere이랑 같은 말입니다. unfavorable는 우호적이지 않은, 자, 요런 얘기야. 딜레이가 있으면 구라칠 가능성이 높아, 솔직히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구라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자, 생각해봐. 모의고사를 보고 왔어. 며칠 있다가. 내가 점수를 물어봐. 근데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 1분 있다 다시 와서 물어볼게? 하고 갔다 와. 그러면 그 사이에 계산할 수 있잖아, 머릿속으로. 3점짜리 3개 틀렸다고 하고 2점짜리 하나 틀렸다고 해서 아쉽게 2등급이라고 해야겠다 라고 머리를 굴리지. 짱구가 굴러간단 말이야, 그 딜레이 동안. 근데 딱 앉혀놓고 야, 몇 점이야? 바로 말해 라고 하면 계산을 못한단 말이지. 솔직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우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딜레이가 있으면 솔직하게 한다. 딜레이가 있으면 구라를 친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라를 친다가 높겠지. 그쪽으로 배팅을 하자고. 그러면 false랑 untruthful, unfavorable, 원치 않는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딜레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답이 뭐야? 90점 넘겼습니다를 듣고 싶은 사람이잖아 지금. 얘도 안 되겠죠 그러면. unfavorable,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니까 얘랑 sincere, consistent 날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1, 5 중에 하나다. which imply, 자, 이것은 암시한다. honesty, 정직함은 어떤 반응이에요?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반응이에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반응이에요? 정직함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거짓말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 찾으면 B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1등급 비율 4.6%였고 2등급은 15.5, 3등급 32.5이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 토요일에는 2024년 5월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신 가보자고. 괜찮지? 좋습니다. 그 점수가 딜레이 없이 바로 점수가 다 안 풀었어요?